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사회학자들은 지금 한국인의 유전자에 새겨진 독특한 암호를 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친절해서가 아닙니다. 중국의 관시처럼 이득을 바라는 계산적인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한국인에겐 있거든요. 재난 현장에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거액을 기부하는 사람, 사고 난 차량을 맨손으로 들어올리는 평범한 시민들, 믿기시나요? 대가 없는 희생과 헌신이 일상이 된 이 나라의 본 모습,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중국의 관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네요. 관시는 철저하게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도 나를 도와야 한다는 상호 호혜의 원칙입니다. 중국인들에게 관시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네트워크이자 거대한 이익 집단과도 같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일 처리가 안 되니까요. 반면 한국인의 도움은 어떻습니까?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돕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는 직장인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폭설이 내린 날, 집 앞 눈을 치우는 이웃들의 마음은 관시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보이지 않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수천 년간 외세의 침략을 이겨낸 생존 본능이죠.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로 뭉칩니다. 금 모으기 운동 때 전 세계가 경악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국가를 위해 기꺼이 내놓는 민족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이건 학습된 게 아니라 본능에 가깝거든요. 유럽의 학자들은 한국인의 이런 행동이 유전적으로 각인된 상호 부조의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품앗이 문화가 그 뿌리죠. 잠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남을 도와주고도 절대 생색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카메라를 피해 사라지는 시민들의 모습, 외신들은 이걸 조용한 영웅이라 부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영웅적 행동을 하면 대대적으로 알리고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숨기는 게 미덕이죠. 이게 바로 중국의 관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동기, 그게 한국인의 진짜 힘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만 유독 이런 강한 결속력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을 알면 더 놀라실 겁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정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공유해왔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가슴으로 느껴지는 뜨거운 감정이죠.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며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겼던 공동체 문화가 정을 만들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으면서도 우리라는 울타리를 지켜낸 선조들의 지혜가 지금의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셈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휩쓴 감염병 사태 때도 한국인의 시민의식은 빛을 발했습니다. 마스크 대란 속에서도 양보가 이어졌잖아요. 사재기 하나 없이 차분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에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극찬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마트가 털릴 때 한국인은 오히려 이웃을 걱정하며 마스크를 나눴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이건 교육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한국인의 이런 특징은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개인주의의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가 파편화된 개인들로 인해 무너질 때 한국은 우리라는 가치로 사회적 안전망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수십 명이 달려들어 전동차를 미는 장면 보신 적 있죠?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한국인들이 모이면 가능해집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나오는 폭발적인 힘이죠. 해외 여행객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카페에 두고 간 노트북과 지갑이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는 도덕적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나라. 이건 엄청난 사회적 자본이자 자산입니다. 치안이 좋아서라고만 하기엔 부족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내 권리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고신뢰 사회의 전형이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한국인의 유전자가 최근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나친 경쟁과 도시화가 정을 메마르게 한다고요. 층간소음 문제나 이웃 간의 단절 같은 뉴스를 접할 때면 우리만의 따뜻한 색깔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깨어나는 한국인의 영웅 본능을 말이죠. 지진이 난 이웃나라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으고 산불 현장으로 달려가는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뜨거운 피를 가진 민족입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사람들인 거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을 배우러 오고 우리의 공동체 문화를 연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유전자는 차가운 계산이 아닌 따뜻한 공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중국의 관씨가 거대한 성벽이라면 한국인의 정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부드럽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가졌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이웃이 사실은 세상을 구하는 영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가진 이 위대한 유전자를 소중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유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과 살고 있는지 다시금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인만의 특별한 본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곧 한국의 미래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